자, 2020년 5월 30일에 실시한 경찰시험 한국사 2 기출문제를 제가 지금까지 업로드했던 암기법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중기 구석기 시대에는 몸돌에서 떼어낸 돌조각인 격지를 잔손질하여 석기를 만들었다. 원래 중기 구석기 시대를 잔석기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신석기 시대에는 제주 고산리나 양양 오산리 등에서 목책 환호 등의 시설이 만들어졌다. 제주 고산리, 양양 오산리, 신석기 유적지는 맞아요. 근데 목책 환호는 청동기 때의 특징이죠. 자, 제주 함경 고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지다. 그래서 이걸 외우기 위해서 함경 고산리, 산자리에다가 신석기를 의미하니까 신석기 유적지니까 신을 넣자. 글자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함경 고신리를 외우자. 그리고 이 단어에 친숙해지기 위해서 한경을 한겨울, 고신은 고문의 옛스러운 표현이에요. 옛날 표현. 그래서 한경 고신리, 그럼 한겨울에 고신을 한다, 고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경 고신리에 익숙해지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한경 고산리 대신에 고신리가 됐으면 아, 신석기 유적지라서 신을 붙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고신, 이걸 옛고라고 생각하면 아주 옛날 오래된 신이 신석기, 그래서 가장 오래된 유적지다, 신석기 유적지다. 그래서 한경 고산리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강원 양양 오산리에서는 백두산 흑요석이 출토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신석기 유적지는 제가 3, 4, 5번, 이 야구의 클린업 트리오죠. 3, 4, 5번. 요 클린업 트리오를 외우자. 그래서 3이 동삼동, 그리고 4가 암사동, 5가 오산리예요. 그래서 자, 3번과 5번은 원래 야구에서 4번 타자를 앞뒤로 감싸고 있는 게 3번과 5번이죠. 그래서 3번과 5번, 동삼동과 오산리는 3번과 5번이죠. 여기 3이 있고 5가 있으니까. 그래서 3번과 5번은 4번을 감싸고 있는 보디가드를 연상하셔서, 보디가드는 보통 까만 양복, 까만 옷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까만 녀석들이에요. 보디가드. 아, 까만 녀석이면 흑 녀석. 까마니까 그렇게 연상을 하셔서 아, 3번, 5번, 이 4번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동삼동과 오산리에서는 까만 녀석이라서 흑요석 해서 아, 흑요석이 나오더라.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환호와 목책이 왜 청동기 특징이냐?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청동기 때 벼농사가 최초로 시작되죠. 벼의 특징은 단위 열량이 높고 생산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벼가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생산물이 있으니까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정복전쟁이라는 걸 벌입니다. 그래서 신석기 때까지만 해도 강가, 바닷가 이런 데서 살다가 정복전쟁을 하니까 적이 침입해 오는지 이런 거를 감시하고 해야 되니까 주거지가 구릉지대, 좀 높은 지대로 옮겨가고요. 환호는 그 주거지 주변을 이제 흐르는 물이에요. 그래서 환호를 둥글환의 호수, 둥근 호수, 주거지를 감싸고 있는 둥근 호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해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목책은 나무 울타리예요. 방어망이죠. 그러니까 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환호와 목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다면 환호, 목책은 적의 침입 방어고, 아, 이거는 정복 전쟁을 했던 청동기.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4번 보면 청동기 시대에는 어로 활동이나 조개 채집의 비중이 줄어들어 폐총이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신석기 때까지 강가나 바닷가, 그래서 폐총 이런 게 많았어요. 근데 청동기가 되면 주거지가 구릉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조개 채집의 비중이 아무래도 줄어듭니다. 자, 2번 삼국의 항쟁에 대한 기록이다. 밀주친 국가에서 이 전쟁 이후에 일어났던, 사실로 적절한 것은 영락 6년 하면 광개토대왕이죠. 영락이란 연호를 사용한 게 광개토대왕이니까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백제아니 백제예요. 백제를 토벌했다. 이런 얘기고, 자, 지문을 읽어보면요. 고려에서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원왕을 전사하게 했다. 이건 근초고왕이죠.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에 의해 불교가 전래되었다. 이건 침류왕이에요. 고구려의 남하 정책에 대항하여 신라의 눌지왕과 동맹을 맺었다. 이건 비유왕이죠. 박사 고흥이 서기를 편찬하였다. 이건 근초고왕이에요. 자, 이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첫째, 왕의 업적을 알아야겠죠. 이 지문에 해당되는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왕들 간의 순서를 알아야 돼요. 왜? 이 이후에 벌어진 사실이니까 가장 뒤늦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백제왕 두 문자로 외워볼게요. 두 문자 따면 이렇게 돼요. 고이근침. 아씨, 비계면 똥 무성한데 땅 위에 무지하게. 이게 무슨 얘기냐. 백제 100일간 비가 내려서 모두가 걱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고이 그쳤어요. 비가 고이 근침. 그래서 아, 고이 그쳤다. 근데 아씨, 갑자기 퍼뜩 안 좋은 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아씨, 왜 아씨냐? 비가 개면 비가 그쳐서 다행인데 비가 개면 똥이 무성하다. 어디에? 땅 위에 어느 정도로 무지하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비가 오고 나면 지렁이가 땅 위로 올라와서 땅 위에다가 똥을 막 싸거든요. 그래서 비가 개고 나서 보면 이 똥이 무성하다. 어디에? 땅 위에 어느 정도로 무지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이 근침, 고이 그쳤다. 근데 아씨, 안 좋은 게 생각난 거예요. 아씨, 아, 비계면 똥 무성한데 땅 위에 무지하게.
그래서 고이 근침, 고이가 고이왕, 근이 근초고왕, 침, 근침이 침유왕, 아시 이게 아신왕이에요. 그리고 비계문, 비유왕, 계로왕, 문주왕, 비계문, 똥무성이잖아요. 동성왕, 무령왕, 성왕. 똥무성한데 어디에? 땅 위에, 위동 어느 정도로 무자게, 무가 무왕, 자가 의자왕이에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 고국 원왕을 전사하게 한 사람은 근초고왕이죠. 그리고 마라난타에 의해 불교가 전래된 건 침유왕이에요. 그러면 고이 근침, 근초고왕, 그 다음에 침유왕이죠. 이 신라의 놀지왕과 동맹을 체결한 사람은 비유왕이에요. 고이 근침, 비계문에 그러니까 근침, 비계문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비에 해당되는 게 이 놀지왕과 동맹을 체결한 거고요. 서기를 편찬한 건 근초고왕이죠. 그럼 가장 뒤에 있는 사람이 이 놀지왕과 동맹을 체결한 비유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광개토 대왕이 백제를 공격할 때 당시에 백제의 왕은 아신왕이에요. 아시에 해당되는. 제가 아신왕의 특징할 때 배경 지식으로 광개토 대왕한테 맞아서 아시 짜증난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신, 아시 비슷하죠. 그래서 아시 정도면 짜증이에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한테 맞아서 그냥 짜증난 거예요.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될 게 계로왕은 장수왕한테 전쟁에서 죽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 광개토 대왕에게 맞은 사람은 아신왕. 그냥 광개토 대왕은 백제 한번 공격해서 한번 때리고 다시 돌아갔어. 그래서 그냥 맞아서 짜증난 정도였다. 아신왕은. 근데 계로왕은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펴잖아요.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로왕은 그냥 짜증난 정도가 아니고 괴로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장수왕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 괴롭다. 아 굉장히 괴로운 왕이다 하면은 장수왕이 지속적인 남하 때문에 괴로워했으니까 괴로운 왕은 장수왕. 고구려 장수왕 때고 아시 그냥 짜증난 정도는 광개토 대왕이 와서 백제 한번 딱 때리고 광개토 대왕은 북쪽을 정벌하는 게 메인 타깃이었기 때문에 그냥 백제에 와서는 한번 아신왕한테 한 대 딱 때리고 돌아갔다. 그래서 아 짜증난 정도였다. 이렇게 두 개 구별해서 외우시면 돼요. 자, 삼국의 불교 전례를 봐도 자 소수리왕 때 순도가 그리고 백제는 침유왕 때 마라난타가 신라는 눌지왕 때 무코자라는 사람이 불교를 전래했어요. 앞머리 글자 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순도 침마라 눌 묶는다. 그래서 소승도 침마라 눌 묶는다. 아 이게 무슨 뜻이냐? 소승은 본인을 낮춰 부르는 말이죠. 소승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승도 국이 없을 때는 침 말아서 눌 먹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스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스님은 반찬 없으면 어떻게 먹습니까? 에? 국도 없이. 그러니까 아 소승도 국이 없을 때는 이 국이 없으니까 침을 말아서 밥을 먹는다. 침 말아서 늘 먹습니다. 소승도 침을 말아서 늘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교 전래하면 소순도 그래서 소수리왕 때 순도 침 말아 침유왕 때 마라난타 눌 묶는다 해서 눌지왕 때 묵화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지문에 낮의 동맹 나왔으니까 한번 보고 갈게요. 1차는 장수왕의 남하 정책 때문에 눌지왕과 비유왕이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눌지왕의 특징은 누룽지처럼 굉장히 못생긴 왕이었다. 이런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누룽지처럼 너무 얼굴 까맣고 피부도 까끌까끌하고 못생긴 거야. 그러니까 백제왕이 딱 너무 못생긴 눌지왕 보니까 비위가 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 비위가 상했다. 동맹을 맺는데 그래서 아 못생긴 눌지왕과 맺을 때 백제는 비위가 상한 비유왕이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2차는 이제 고구려 문자왕 때 신라의 소지왕과 백제의 동성왕이 결혼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2차는 1차 때 눌지왕은 굉장히 못생긴 왕이었죠. 반대로 2차 때 신라 소지왕은 소지섭처럼 엄청 잘생긴 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소지섭처럼 잘생기니까 백제는 동성, 왕도 같은 성이야. 성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결혼하려고 했다. 소지섭이 너무 잘생기니까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려고 했다. 그래서 소지섭과는 동성, 같은 성임에도 결혼하려고 했다 해서 소지왕은 백제는 동성왕 그리고 결혼 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3차는 이건 뭐 굉장히 유명한 나제 동맹이에요. 진흥왕과 성왕이 이제 고구려를 제끼기 위해서 나제 동맹을 맺었는데 진흥왕이 배신을 하면서 성왕과 싸움을 붙었고 그래서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죽더라. 자, 3번 볼게요. 신라왕의 재위 기간 중에 축조된 비석은 그래서 대가야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대가야를 멸망시켰다 이 얘기예요. 그럼 대가야를 멸망시킨 건 진흥왕이에요. 진흥왕 때 비석을 찾으면 되는데 울진 봉평비 법흥왕이죠. 단양 적성비 진흥왕이에요. 이게 답이죠. 포항 중성리비 지증왕, 영일 냉수리비 지증왕이에요. 자, 울진 봉평비 이게 법흥왕 때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울진 대신에 율령 반포를 연상하시는 율을
이 울진에서 율령이라고 연상을 하시면 아 율령 반포한 왕은 버풍왕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버풍왕으로 끌어가시면 되고 영일 냉수리비 지증왕의 특징은 진짜 큰 왕이었어요. 그 중요 부위가 진짜 큰 왕 이렇게 특징을 부여해서 제가 암기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영일 냉수리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영일을 연일 냉수로 단련하더라 지증왕이. 이거 엄청 큰데 그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갖고 엄청 크지만 이걸 더 단련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연일 냉수로 단련을 했다. 그래서 영일 냉수리 비해서 연일 냉수로 단련했어? 아 진짜 큰 지증왕 해서 영일 냉수리비는 지증왕 때. 자 포항 중성리비 이게 지증왕 때 거라는 걸 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지증왕이 너무 컸죠. 그래서 너무 막 난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중성에서 이걸 중성화 수술 강아지들 중성화 수술 하잖아요. 그것처럼 중성화 수술을 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지증왕이 너무 난사를 하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포항 중성리에서 중성에서 중성화 수술을 연상하셔서 아 너무 큰 지증왕이 중성화 수술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포항 중성리에서 중성화 수술을 연상하셔서 지증왕과 연결시키면 됩니다.